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 D유형에 대한 신고인데요. D유형 중에서도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전 영상들에서 봤던 것들은 대부분 다 간편장부지만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고요. EFG 유형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할 수 있는 그 항목들 중에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하기에는 그래도 가장 난이도가 있는 부분입니다. 간편장부 작성인데요. 일단 먼저 간편장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그 간편장부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먼저 간편장부가 뭔지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간편장부는 뭐냐면 이게 복식부기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사실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회계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 회계적 지식이 필요하고 그거를 또 계속 매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복식부기를 스스로 하기는 힘들어요. 하려면 하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기장이라는 걸 맡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그러니까 영세하신 분들은 일단 회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이 기장 서비스를 하는데 또 비용 부담이 들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에서 이런 간편한 장부를 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대상은 누구냐면 신규로 사업하신 분,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영세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수익금액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들만 간편장부를 할 수 있고요. 간편장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그러니까 간편장부가 뭐냐 한마디로 보통 생각하는 가계부, 현금 출납장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입하고 지출만 기입해가지고 결국에는 수입에서 지출한 거 빼가지고 남아있는 이익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것만 구하게 할 수 있는 간편한 장부를 말하는 거. 그러면 간편 장부를 아무나 작성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업종마다 정해져 있고요. 그 기준이. 그 기준은 이제 수익 금액.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매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거 외에도 업종이 더 많아요. 이게 궁금하시면 검색이나 이런 것들 해보시면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농업업, 임업 이쪽은 1년 매출이 3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 간편장부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나 음식업, 운수업, 출판업 이 정도는 1억 5천만 원 미만인. 그 다음에 이제 임대업 하시는 분들 업종 코드를 보면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는 것, 교육 서비스업, 그 다음에 이제 보통 3.3%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요거는 이제 연 매출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해당되고요. 설사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전문직,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이러신 분들은 전문직들은 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복식부기의 의미는 전년도 수익금액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2억 원 수익금액이 2021년에는 1억 원인 수익금액이 있는 제조업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 분을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신고하려면 2021년도 분은 1억 원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1억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간편장부로 갈 수 있지 않냐, 이게 아니라 여기가 1억 원이어도 전년도가 복식부기 대상자였기 때문에 2021년도 분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는데 굳이 간편장부로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간편장부 and 단순경비율을 보셨는데 여기 지금 이제 D 유형은 뭐냐면 간편장부의 기준경비율 적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신고 안내문이나 이런 걸 보시면 간편장부 대상자고 기준경비율 적용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 기준경비율이 뭐냐? 단순경비율은 그냥 수익금액에다가 단순경비율 예를 들어서 80% 그러면 그 80%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20%가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기준경비율은 뭐냐면 이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준경비율로는 조금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비용은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걸 니네가 갖고 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익금액이 1억 원이면 이 1억 원인 사업자는 조회를 해봤더니 기준경비율이 15%다. 그러니까 이 기준경비율도 사업장을 임차냐 자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여하튼 간에 15%로 가정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15%, 그러니까 1억 원에 1,5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을 먼저 해주고, 그래도 나머지 또 비용이 있다 그러면 니네가 이거를 입증해서 여기다가 넣어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입증할 수 있는 비용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을 넣고 결국에는 5,500만 원이 이제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때 이 기준 경비율에 들어갈 수 있는 주요 경비라는 요게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아. 그래서 아마도 간편장부로 가시는 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편장부로 많이들 가시고, 간편장부로 가시자니 머리가 아파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고요. 근데 이제 간편장부도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세제 신고할 때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S유형부터 C까지는 여기 복식이죠. 그리고 E부터 이 밑으로는 간편이면서 단순. 그러니까 요 간편이면서 단순이면 이게 웬만하면 그냥 단순으로 가시면 편하고 세금도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D유형이 문제예요. D유형은 복식부기를 안 해도 되는데 대신에 경비, 그 추계 신고할 때 경비율을 기준 경비율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D유형은 간편장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자, 이제 간편장부로 이제 D유형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D유형에 대해서 신고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 D유형 중에서도요, 일단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요 분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만 따라오시면 돼요. D유형 간편장부 대상자이신데 기준경비율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뭐 이 영상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이신데 굳이 그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시겠다라는 분이 물론 계시면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가산세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인 D유형인데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은 이게 원가 관리 때문에 웬만하면 세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생략하고, 이런 매출 원가가 없는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이제 업종들에 대해서만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제 준비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간편장부도 장부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이 숫자가 맞냐 틀리냐라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증빙으로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증빙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받았던 거 우리가 끊어준 거가 있어야 되고요. 요거 이제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고요.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역시도 홈택스 조회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건비의 비용을 늘려면 원천세 신고한 내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말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는데 비용 지출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건물 임차료인데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준대요. 뭐 간이가세 자거나 뭐 여러 이유로. 그러면 이제 비용으로 넣어야 되니까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계약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이체 내역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사업용 신용카드 말고 사업 목적으로 썼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 그 내역하고 영수증 등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통장 내역도 갖다 놓는 게 좋은 게, 이게 통장에서 어떤 비용들이 나갔는지를 쭉 체크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지금 발견하지 못한, 증빙으로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쫓아가서 찾아보면 비용이 늘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홈택스 들어오셔가지고요, 신고하는 방법인데, 여기는 로그인 해가지고 신고 납부 들어오셔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들어온 화면이고요. 이 위에 기본사항 입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 영상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간편장부 내역을 입력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지금 이제 수익금액부터 확정을 줘야겠죠. 그래서 수익금액부터 여기 지금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 매출액, 여기가 이제 수익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다가 직접 기입을 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액을 여기다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입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증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매출액이 있었으면. 면세면 물론 안 하셨겠죠. 금액을 넣으셔야 되고요. 요거는 신고도움 서비스 보시면 신고 안내문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어요. 신고 참고 자료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출 원가 제조 비용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기초 재고액, 그 다음에 뭐 제조 비용,
그리고 기말 재고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밑에 제조 비용에 뭐 재료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지금 관리가 필요해요. 여기서는 설명을 별도로 하기에는 좀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밑에 그 비용들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넣는 게 가장 어렵죠.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 항목을 좀 볼게요. 급료, 그러니까 뭐 월급이나 상여금이나 뭐 이런 인건비들이고요. 일용직도 들어갈 거고요. 제세 공과금,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임차료, 뭐 사업장 임대료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자 있으면 여기고, 접대비 아실 거고요. 기부금도 아실 거고. 감가상각비는 내가 지금 자산이 있으면 그 자산에 그 일정 부분씩을 감가상각비로 넣는 거니까 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는 뭐 차량에 관련된 거. 지급수수료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지급수수료는. 뭐 용역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준 것도 있을 거고요. 그 3.3 원천징수 소득자의 사업소득도 우리는 준 입장이니까 여기 지급수수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뭐 직원들의 식사비용이나 뭐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들어간 것들.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급료 이런 인건비들은 이것도 증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사용한 건 신용카드 전표가 있지만 급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천징수 신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천징수 신고한 내역상의 금액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확인해서 넣으셔야 돼요. 기부금은 뒤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릴 텐데, 기부금이 있으시면 일단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을 꼭 넣으시겠다 하시면 조금 공부를 좀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수수료에 만약에 3.3% 원천징수를 하는 사업자를 쓰셨다, 용역료를 지급하셨다, 그러면 용역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해서 신고를 들어간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금액을 쓰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임차료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 1인 사업자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는 직원이 없으면 복리후생비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자인 나는 복리후생비 지급 대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1인 사업자로 했는데 물적시설, 임차료가 있으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홈택스 화면에 조회 발급인데요. 조회 발급 화면에서 뭐 여러 가지를 조회할 수 있는데, 전자계산서, 합계표 및 통계 뭐 이런 데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부가세 상에서 끊긴 전자계산서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현금영수증 조회 나오고요. 사업용 신용카드도 여기서 조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찾아보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쭉 이제 기입을 하시게 되는데, 기입은 여기다가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요. 엑셀 서식이나 이런 쪽에서 먼저 집계를 했다가 거기서 이제 합계 금액만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쭉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기 필요경비 합계가 나오고요. 위에서 입력했던 수익금액하고 여기 필요경비 합계가 이제 계산이 되면 위에 수익금액에서 이걸 빼고 나머지가 소득금액이 돼요. 그럼 이제 소득금액이 구해지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소득금액이 구해지면 나머지 여기 보시면 소득공제 명세서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세액공제, 그리고 뭐 가산세나 기납부세 계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 영상에서 다뤘던 과정들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굳이 거기까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산출세액까지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결정세액까지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거, 아까 기부금 말씀드렸는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필요경비 항목에다가 기부금을 넣게 되면 기부금 한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 한도 같은 게 법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100%, 뭐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뭐 10%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100%, 뭐 30%, 20% 이런 것들에 대한 율이 기부금을 넣기 전에 소득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경비에 기부금을 빼고 나머지 필요경비를 넣은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물 곱하기 몇 %가 한도예요. 그러면 그 한도 안에서 다시 기부금을 돌아가 가지고 필요경비에 넣고, 그리고 나서 다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도 계산하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이게 엑셀로 따지면 순환참조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거는 좀 천천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기부금을 넣으실 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넣고 계산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간편장부는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게 있는데, 간편장부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국세청에 가시면 그 서식 자료란에 간편장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동 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운 받으셔 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같은 국세청 자료실에 가면
간편장부 엑셀 서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그 뭐 날짜, 그 다음에 이게 뭐 복리후생비인지 금륜지 이런 계정 과목, 그 다음에 뭔지 거래 내용 메모, 상대 거래처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들을, 요건 매출 아니고 비용이니까 여기다 금액 적고 부가치세 하고, 여튼 이렇게 적으시고, 이것들 대해서 요 계정 과목별로 소팅을 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합계를 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사실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계정 과목별로 날짜별로 하나씩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1년 내내 관리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보통 5월 달에 와가지고 작년도 거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 입력을 주로 어떻게 하시냐면 1년치 신용카드 다운 쫙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신용카드 하나 이렇게 넣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 쫙 받아서 현금 영수증 하나 넣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받아가지고 세금계산서로 돼 있는 비용들 또 쭉 넣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엑셀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야 되는데 요 양식이 좀 불편하긴 해요, 그렇게 하기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데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탭을 보시면 이제 매출, 그러니까 수익금액부터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 경비들 쭉 이렇게 탭해 가지고 이 필요 경비 기준이 이제 증빙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놔요. 나눠놔서 기록을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매출은, 요건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으신 분들 경우, 이거는 이제 3.3% 하시는 프리랜서 분들 해가지고 쭉 이제 이게 기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게 수익금액이고, 비용들 중에 하나 예시로 보면 뭐 이런 거죠. 사업용 신용카드인데, 일단 사업용 신용카드를 그 홈택스나 이런 데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갖다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기다 쭉 입력을 이제 하게 돼요.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정 과목은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하나. 그래서 계정 과목만 쭉 지정을 하면 이 계정 과목별로 여기 이제 합계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여기 합계가 들어가면 여기 필요 경비 합계해서 이제 뒤쪽 시트에 있는 이 금액들을 하나하나 이게 갖고 와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합계 금액을 만들어 놓으면 요걸 가지고 아까 홈택스에서 필요 경비 항목들에다가 하나하나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제 불러와서 다운을 받아다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다 시켜 놓고 나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도 마찬가지, 이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공제 불공제 요거를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부가가치세가 공제다, 공제 항목이다 이러면 이거는 공급가액만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하셔야 되고, 불공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필요 경비로 산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지금 기입되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밑에 탭에 있는 필요 경비에 기입되는 모든 비용은 반드시 증빙들이 보관돼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간편장부 서식 만드는 것까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사실 이렇게 10분 2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일단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려고 만들어 봤고요. 이게 케이스별로 너무 사안이 많아서 아마 하시다 보면 되게 막히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편장부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